조선의 5대연. 조선에 닥쳐올 어마어마한 위기를 미리 예고한 인물. 와우, 너무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은요. 누구요? 예전에 도선 대사가 있다면 조선에는 이분이 있습니다. 조선의 너무 유명하신 분이에요. 바로 이분이요? 이분입니다. 이지암. 이지암. 잘 모르. 호호 이지암을 모르십니까? 이분의 호 토정입니다. 토정 비결. 그렇죠. 토정 비결이 뭐예요? 토정 비결이 거기서 이분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분이 토성 비결 쓰신 거예요? 죄송한데 누구세요? 아니 요즘 우리 MZ는 모를 수 있어요. 뭐냐면요, 항상 연초에 토정 비결 해서 그렇지. 올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운수를 봐요. 그 어플에도 토성 맞아요, 비결 어플 있어요.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토종 비결이 2분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맞습니다. 사주에서 생시를 제외한 생년, 생월, 생일로 1년간 운수를 점치는 토정 비결의 저자로 알려진 사람, 바로 토정 이지암이었습니다. 아, 대박. 근데 진짜 아무도 생각을 못 해봤어요. 토정 비결이 무슨 뜻이지? 어디서 온 말인지 생각을 못 했는데. 다들 이렇게 토정 비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너무 네. 좋아해요. 그 오늘 토정 비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토정 비결 가져오셨어요, 책? 저요? 각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토정 비결을 맞습니다. 각자 잠깐만요. 여기 있습니다. 저도 주세요. 그럼 이거 토정 비결 준하단. 나이 어린 시절에 벌써 과거에 급제하였다. 용맹한 호랑이가 숲을 나오니 이곳저곳에서 권세를 미치는구나. 만약 관록을 얻지 못한다면 자식을 얻고 횡재할 것인. 자식이요? 자식이야? 그럼 제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이상한데. 마음은 작으나 담은 크니 맞다. 항시 평안하고 조용하다. 운수가 비록 좋긴 하지만 처음은 빈곤하나 나중은 태평할 것이다. 근데 좋은 뜻이죠? 그러니까 뭐 나중은 좋아진다는 거지만 과정은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겠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고생 좀 할 거다. 뭐 그렇지. 이런 것 하지만 같은데. 좋아질 거다. 우리영 씨. 2월에 복숭아와 복숭아는 오얏나무가 만발할 때를 만났구나. 경영하는 일들마다 100이면 100 모두 적중할 것이다. 오호. 이야, 축하합니다. 너무 좋은 또 토정 비결이 나왔습니다. 사람을 보기만 하면 그들의 입신과 몰락, 기륭을 먼저 알아맞히곤 했다는 토정 이지암. 자, 그렇다면 조선왕조실록에 적힌 이지암의 말을 우리 서현철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죠. 해성은 길면서 더딘 것과 짧고도 빠른 것이 있는데 이것은 10여 년 뒤에 천하에 반드시 큰 난리가 있어 백성이 참살당하여도 세상에 이를 감당할 사람이 없을 조짐이다. 엄청 구체적으로. 혜성이 떨어지던 어느 날 밤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이지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혜성이 떨어지는 모습이 요사하니 10여 년 뒤 천하에 반드시 큰 난리가 있을 것인데 그때 백성들이 참혹하게 죽어나가도 이를 감당할 사람이 없구나. 그리고 이지암이 사망한 지 13년이 지난 1591년 이지암의 예언에 따라 움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지암의 제자 조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속 저 문 밖에 있는 사람이 조헌인데 이 조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되옵니다 하는 것처럼. 좋아요. 맞아요. 호소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이거는요. 조원이 조선의 왕 선조를 찾아가서 상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때 조원이 챙겨간 물건이 있거든요. 도끼인. 그렇지, 그렇지. 바로 서슬퍼런 도끼 한 자루입니다. 교수님, 조원은 왜 도끼 들고 선조를 찾아간 거예요? 이런 상소를 지닐 지자에다가 도끼 부자를 써서 도끼를 지니고 상소한다라고 해서 지부상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상소를 받아들여주지 않을 거라면 나의 목을 이 도끼로 쳐달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조원이 목숨을 걸고 지부상소까지 하며 주장하고 싶던 내용, 바로 외적이 곧 침략해 올 테니 국토 방어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우와. 이거는 천기누설 조선의 5대 예언, 세 번째는 바로 임진왜란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스승 이지함의 예언 때문일까요? 조원은 조선에 닥칠 임진년의 비극을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강력한 조원의 주장은 받아들여졌을까? 안 받아줬을 것 같아요. 말하셨을까? 네, 조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이고야. 조원은 궁궐 주춧돌에 이마를 찌으면서 한탄했다고 하죠. 결국 조원은 한마디 말을 남기며 궁궐을 떠납니다. 내년 봄 산골로 도망을 치고 나서야 나의 말을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1년 후 결국 임진왜란이 터지죠. 그런데 임진왜란을 예언한 건 사실 이지함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남사고. 남사고는요,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천문과 지리에 모두 통달해 비범한 인물로 이름났다라고 평가하는 조선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조선의 노스트라다무스요? 이런 남사고는 천문을 보고 명종 어머니인 문정왕후의 죽음, 그리고 능묘의 위치, 광해군과 선조의 즉위, 심지어는 자신의 죽음까지도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남사고에 대해 알고 나니까 그가 남겼을 임진왜란에 대한 예언 문구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형식인지. 아까 이지함도 예언을 했고 남사고도 예언을 했으니까 그 글을 한번 우리 서현철 씨 또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네. 임진년 푸른 옷을 입은 큰 적이 푸른 방향에서 일어난다. 이런 문장으로 어떻게 임진왜란이라는 걸 어떻게 알수 있어요? 이 예언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동양의 특별한 전통을 한번 봐야 합니다. 우주 만물을 이루는 5가지 원소를 오행이라고 하는데 이 오행에 색깔과 방위를 부여하는 거죠. 푸른 옷과 푸른 방향에서 말하는 청색은 나무에 해당하고 나무는 동쪽을 가리킵니다. 즉 예언서가 말하는 푸른 방향은 동쪽을, 푸른 옷은 동쪽의 외인을 가리킨다고 해석할 수 있죠. 이 정도는 진짜. 이 정도까지 예언하기는 아무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도 아마 그 예언을 우리가 해석을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예언되어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어딘가에. 뭔 말이야 이거? 하고 넘어갔던 것들. 그럼 저도 지금부터 써보려고요. 그러면 뭘 써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 그건 사고예요. 사기. 예언이야. 능력이 모르는데 그냥 아무나 이렇게 쓰고 그러면 안 되죠. 저분들이 쓴 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서현철 씨, 이 남사고가 예언한 내용이 임진왜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있어요? 또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선의 운명을 내다본 네 번째 천기누설. 네 번째 천기누설. 많이 하셨네.
병자년 해가 바뀌는 시기에 군병이 움직이니 나라는 비고 사람은 죽는다. 붉은 소에 붙은 해의 변고에 푸른 옷이 눈물을 뿌린다. 오! 병자년의 병자. 변고. 병자. 오. 저희 한국사 하는 거에 나온 건데. 천기누설 조선의 5대 예언 네 번째는 왕이 항복한 병자년의 변고 병자호란입니다. 항복까지 예상한 거예요? 남사고 예언서가 임진왜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또 병자호란마저 예언한 건데요. 붉은 소? 붉은 소에 붙은 해병고? 이게 뭐예요? 자,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 이제 붉은 소의 적색. 적색은 이제 오행에서 불에 해당합니다. 불은 하늘의 체계인 십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 병과 정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는 땅의 체계인 지지, 즉 12지 중에서 축이거든요. 따라서 붉은 소는요, 병축년 아니면 정축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간과 12지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60갑자 중에 병축이라는 조합은 존재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병자년의 변고로 그 다음 해가 정축년이거든요. 정축년에 푸른 옷이 눈물을 뿌린다는 거예요. 자, 이제 푸른 옷이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왕이 그 왕의 옷 벗고 푸른색 옷 입었잖아요. 조선의 왕은 임금의 옷을 벗고 신하의 남색 옷으로 갈아입으라. 너무 정확한데? 네, 맞습니다. 1637년 1월 30일 조선의 왕 인조는 오랑캐라 여기던 청나라 황제에게 항복하며 절해야 했습니다. 조선의 네 번째 청기누설은 이렇게 병자호란의 비극적인 결말까지 미리 예고를 했던 겁니다. 소름 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남사고님은 거의 지금 알파고의 버금가는 진짜. 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두 번의 어마어마한 위기를 겪은 조선. 하지만 전쟁이 끝난 뒤로도 조선에 들이온 암울한 그림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전쟁으로 수많은 백성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갔고요. 황폐해진 조선 따위는 전례 없는 흉년까지 이어집니다.